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구독자 사주 신청 시간에 사주 감명 요청에 따라서 사주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주는 무술일주가 되겠습니다. 이 무술은 백호대사라고 하지만 좀 약합니다. 그런데 간여지동이죠. 무토가 본기에 무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활동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가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성격이 연월시의 주변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기운이 바뀝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간여지동인 사람은 독점욕과 소유욕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인간관계, 자기 주장, 고정관념, 역지사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게 부족하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무토는 제방토예요. 물 한 방울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큽니다. 제방토가 돼가지고. 재물운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토는. 밑에 술 속에는 뭐냐? 정화가 있습니다. 정화는 인수가 됩니다. 학술, 교육, 문화 쪽, 인문, 사회 계열, 그런 쪽에 교양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신금이 있습니다. 무술은 평생 먹을 걱정이 없어요.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술은 무술은 술토가 곡직격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심사숙고하고 음미하고 반추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토는 좀 모든 걸 지연시키는 성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다소 게으르다고나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게으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력이 강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사전은 을사, 병설, 무술, 정사, 금년에 59살 되겠습니다. 이 사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주에 얼핏 보면은 목이 좀 약하다 하는 느낌을 주지요. 또 금이 좀 약하다 하는 기분을 주지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주는 가만히 보면은 특수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무토에다 화생토, 이게 토가 이만하지 않습니까? 전부 화생토잖아요. 목생은 화생토잖아요. 이게 화생토잖아요. 목화 통명의 전환격으로 봐야 됩니다. 특수격. 이 특수격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신강사주의 간여지동에 인수가 많으면 재물운도 약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 특수격인 사람은 사람이 본성이 원만하고 인간관계가 부드럽고 신의가 있고 남에 대해서 비평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꾸준히 하는 사람이에요. 시비가 없어요. 이 사주는 귀격으로 보는 겁니다. 상류사회 목화 통명이에요. 막힘이 없습니다. 기가.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수가 없다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암장의 술 속에 신금이, 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또 요 속에도 금이 있습니다. 금이 4개나 있습니다. 암장에. 금은 나에게 토가 되거든. 토에게는 식신상관이에요.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금이. 그리고 목극토, 이게 일종의 관이 됩니다. 관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인수가 있기 때문에 조양도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 조양, 재물의종은 특수격 사주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진사가 공망이 되겠습니다. 그 사술원진, 사술원진은 공망이 되기 때문에 공망작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주로 운세를 볼 때 을류대운은 어떻게 되느냐. 목생화, 화생토, 화생토 토생금으로 돕니다.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을운이 안 좋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신은 어떻게 되냐. 목생화, 화생토, 화생토 토생금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때는 식신이잖아요. 그래서 식신으로 돌기 때문에 기운이 돌아가고 화토가 많은 데다 금이 들어와 가지고 보완이 되는 겁니다. 토생금으로 순환이 잘 돼요. 근데 요 개미대운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개미대운에 들어와 가지고 무기합화가 됩니다. 합하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화토 공전이죠. 미토 들어오잖아요. 이 운세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운은 본격적인 대운은 31세부터 대운이 들어옵니다. 왜냐 가을에 태어날 때 조후용신으로 요때 사오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화생토로 특수적으로 돌기 때문에 운세가 대발입니다. 무토가 들어오면 정인목이 돼가지고 목생과 화생토로 돕니다. 요 수가 들어와서 병신수가 돼가지고 토국수 재물이 좋아지는 운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요 산은 역시 화토 공자니까 좋고요. 금이 들어오면 화생토 을경금이 돼가지고 화생토 토생금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또 요때도 괜찮습니다. 이는 인우술 합화가 돼서 화생토로 돌고요. 여기 기토 무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주는 특수격 사주로서 귀격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에 개묘년은 어떠냐. 개묘년은 개자가 정개충이 돼버립니다. 묘는 묘술합화되죠. 금년도 괜찮죠. 내년에 갑진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목생화 화생토로 돕니다. 내년 운세도 대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주는 삼재도 별 해당이 없어요. 특수격인 사람은. 왜냐 과욕을 부리지 않고 자기 문수 지키고 자기 할 일만 하고 법을 지키고 예절 바르고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귀격 사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역학을 배우시는 분이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사주 중에 이렇게 특수격에 해당하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사주를 딱 보고 수가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큰 오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수격 귀한 사주 요 무술 간여지동의 역할도 이런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간여지동의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 특수격이 되게 되면은 간여지동의 성질이 아니에요. 원만한 성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특수격이 아닐 경우에는 뭡니까? 자존심 강하죠. 또 신강사주죠. 남을 원망하죠. 물론 공망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사람이 활동성만 있고 치밀성이 없고 조심성이 없다. 이렇게 분석하기 쉽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오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사주 해설, 남명사주, 특수격 사주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